추덕과 추갈모시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80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와우. 와 80번째야.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드디어 슈퍼소닉 손흥민이 돌아옵니다. 프리미어리그가 재개되는 거는 반갑지만 네. 영국의 코로나 상황이 안 좋지 좋아요. 않아요. 네. 여전히 네. 계속해서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네. 또 K리그에서는 서울이 창단 이후 최다 골차 6대0 참패를 당했습니다. 어떡해. 이런저런 축구 이야기로 축덕숙덕 시작하겠습니다. 자, 각자 소개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주바페 주시은입니다. 이제 셀프 소개로 바뀌었나요? 저 박진영 뽕작가 나왔습니다. 자기가 바꾸자고 해놓고 이런 그러니까. 흥청스러운 애들이 그러니까. 준비해놓고 웬 바꾸자고 한 거예요. 갑작스럽다는 반응? 그러니까 이성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한 명 한 명 그 제 멤버를 소개하다 보니까 주바페하고는 나눌 이야기가 많은데 나머지하고 별 나눌 이야기가 없어서 딱 나누고 싶은 마음도 없죠. 그냥 박진영 작가가 그냥 한 명씩 쭉쭉 소개하고 말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한번 그렇게 적극 해봤는데 수용. 예. 이 마치 소개를 자기- 위해서 마치 저는 취재를 다니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축덕숙덕 나가서 이 얘기해야지. 그러니까요. 그 얘기 꼭 위해 무슨- 취재를 가는. 저는 주바페 검색을 하고 들어옵니다. 라디오에서 무슨 얘기 라디오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봤더니 철파엠에서 또 항상 그 이야기거리를 주는데 트와이스의 다연? 아, 네. 트와이스의 한 다연을 닮았다고. 청취자분이 이제 닮은 것 같다고 음. 그 뭐 문자를 보내주셨어가지고. 다현 씨? 트와이스 팬클럽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혀 본인은 거부. 제가 감히 트와이스 다연을 이렇게 아. 말했죠. 아니, 다현 씨 겸손하게. 말고 평소에 닮았다고 들었던 연예인은 없나요? 근데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저는. 독보적인 존재다. 지금 이런 얼굴이 개성이 강해서 딱히 딱히 누구를 막, 닮았다는 네. 인상은 별로 안 들어요. 근데 목소리도 뭐 다들 그렇고. 이렇게 지어주시긴 했는데 제가 그렇다고 별로 은바페를 닮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은바페는 좀 귀여운가? 아니 그래서 주바페 하니까 뭐 닮아서 그러냐 그치, 이런. 그럴 수 음바페는 있죠. 닌자 거북이 닮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인상. 그 발랑도르도 잘 봤어요. 네. 아. 재밌었어 이번에. 봤어요? 예고편까지 나왔죠. 근데 네. 근데 1편만 만들어가지고 일 2편이 궁금하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미 인스타에 스포해버렸어요. 괜찮아요. 뭐 아, 근데 그렇게 그거는 이렇게, 거기서 누구지? 모르- 진짜 나오셨네. 그게 예. 누구지? 아, 이미 모르기가 어렵. 그 디테일을 보면은 대충 가늠할 수 있지 않나요? 저희 선배님 쿵쿵거리시면서 걸어다니시고. 배성재? 네. 아니요. 성재 나오는 거야 뭐 우리 직원인데 뭐. 네. 나는 뭐 송재희 캐스터라든가 뭐 신문선 캐스터라든가 해설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오신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그날도 쿵쿵거리시면서 오셨어요. 갈수록 그 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배성재? 아니 그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댄디한 이미지, 젠틀한 이미지에서 이제 좀 너무 풍성해져서 저는 못 본 이미지여가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샤프하고 잘 몰라요. 이 말도 좀 깔끔하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약간 신세대스러운 그런 느낌이 팡팡 풍겼는데 지금은 뭐 라떼 축덕다방으로는 모셔야 되는데. 아시안 게임 중계할 때 화면 가끔씩 보잖아요. 그때 안경 쓰시고 중계할 아 때가 맞아요. 있었는데. 그거 중계할 때 안경 쓰세요. 네. 노안까지 오셨나 이제? 눈 되게 좋으신데 음. 눈 진짜 좋으시거든요. 시력 음. 엄청 좋으신데 들었던 것 같은데 까먹었어요. 중계할 때는 안경 쓰신다 그랬거든요. 네. 약간 양쪽 눈 시력이 또 많이 차이가 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야, 시력 그건 좋다고 아니에요? 하셨어요. 아 그래요? 맞는 게 하나도 없네 오늘 박진영 작가는. 그러니까 뭐지? 네, 맞도록 뭐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순서 댓글. 댓글부터 볼까요? 네, HCG69님이 항상 유쾌하게 잘 듣고 있어요. 수원 힘 좀 내자. 아, 수원만 문제는 아니고요. 서울은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다음이요. 러브핑님이겠죠? 뽕 작가님 더블루의 너만을 느끼며입니다. 지난주에 그 못 맞췄던 거 우리가 아예 다른 노래를 부르고 그걸 왜 무슨 여름 음악이냐. 이야기라고 이게 왜 여름이야? 생각을 했을까? 진짜 너만을 아. 기분이 느끼며가 씌웠나 봐요. 그때. 그거 아니죠? 너만을 느끼며 달콤한 그거예요? 네. 이 김민종 손지창? 네. 더 블루였지 그때 네, 둘이 네, 나왔을 네. 때. 이분이 맞히셨네요, 근데. 아니, 대단하다. 그러니까 음은 정확했다니까. 음은 정확한데 이제 노래랑 매칭이 안 돼서 그랬던 음이 거지. 정확했으면 이 노래를 내가 몰랐을 리가 맞아, 없는데. 바로 아시잖아요 지금. 오늘 하나도 안 맞히네. 나는 더블루라 그래서 최근 그룹인 줄 아 알았어요. 더블루 이렇게 읽었어야 되는데. 비창님이 이 더블루인가? 더블로 둘이라서? 제가 묶고 더블루가? 더블루가 누군지 몰랐어요. 손지창, 김민종은 알죠? 네. 어. 가수이셨어요? 아니 원래 그 배우인데 네. 옛날엔 배우들이 다 노래를 했어요. 아 네. 그렇구나.
비창님이 나성 이야기에 나주가 언급되어 나주 시민으로서 반가운 마음에 댓글 남겨봅니다. 주바페가 그랬나 그때? 그거 아마 나주냐고. 제가 아니, 전라도 얘기했다가 진영이가 얘기했어요. 아 진영이가 너 안 준다고 내가 나주냐 그랬잖아. 그래서 너 안 준다고. 진영이가 나주 그래가지고. 나성이라고. 맞아. 웃기다. 저 멀리 나주에서까지도. 네. 오늘 참 민망하네요. 그러니까 왜 이러지? 계속 타겟이 되는데. 아이, 음. 비알리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스페인 라리가는 올 시즌 안에 방역이 확실히 된 지역부터 유관중으로 경기를 진행하겠다고 했다는데 K리그는 언제쯤 유관중 경기를 볼 수 있을까요? 선수들의 안전 그리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걸 알면서도 아쉽습니다. 그리고 유관중이란 단어도 참 어색하네요. 뭔가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 스포츠는 당연히 관중이 있어야 하는 건데. 사람 이름이라고 하니까 나관중 생각나네. 삼국지에 유관중 씨도 참 있을 것 같은데 네, 유관중. 있을 것 같아요. 유관중 있을 것 같기도 하네. 무관중은 없겠죠. 네. 무가 있으니까. 이거 그냥 뭐 질문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궁금해서 저도 취재를 좀 해보니까 일단은 확진자 수가 그러니까 우리 원래 5월 8일에 개막할 당시에 한 자릿수였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 수준은 근접해야 다시 아, 관중을 받는 거를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관중을 드리기로 하면 그때부터는 일단은 거리두기 좌석제 지금 그 극장들에서 하고 있죠. 네, 이게 띄어서 앉힌다고. 띄어서 앉는 그러니까 일단 그 사회적 거리를 지키는 선에서 관중을 드리는 방식을 단계적으로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입장 관객의 신원 파악을 위해서 현장 구매는 없앨 가능성이 높고요. 아. 그리고 예매만 해서 혹은 또 QR 코드를 활용해서 누가 현장에 왔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현장 구매를 하면 또 줄을 서야 되고 그쵸.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참 잘 가고 있다가 이게 여기저기서 네. 갑자기 그렇죠. 터지는 바람에 수도권에서 완전 특히 많이 터지는 바람에 이게 언제 잠잠해질지 가늠이 안 가요. 올해 안은 진짜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와 합니다. 올해까지 가게 되면 너무 아. 좋네. 지금 이번에 그 K리그 대구 경기 보면서도 참 그때 관중이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빨리. 그런 생각 많이 들죠. 그러니까 네. 좀 그 6대0이라는 스코어가 사실 굉장히 저는 그날 한화의 그 어떻게 보면 18연패 탈출에 가리긴 했지만 네. 이 역시 굉장히 네. 뉴스 가치가 큰 엄청난 뉴스죠.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환경에 이런 상황에 관중이 관중이 없으니까 아, 좀 공허하기도 하고 맞아요. 헛헛하기도 하고 좀 허무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보니까는 이게 그래픽으로 중계 방송하면서 아, 그러니까요. 저는 관중 있는 줄 해놓으니까 알았어요. 좀 괜찮던데요. 네. 느낌은 괜찮죠. 그 옛날에 뭐 테크모 맞아요. 월드컵이라고 그 오락실에 많이 있었던 축구 게임이 있었는데 음. 거기 약간 관중성 느낌 약간 좀 모자이크 나기도 하고. 느낌. 예, 네. 예, 예. 그러니까요. 맞아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시도가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진짜 관중이 들어와야죠. 그렇죠. 네. 자 다음은 라떼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라떼 주문이 너무 안 들어와서 저희가 걱정했는데. 다방문을 막 닫으려고 하는데 잠깐 하면서 네. 마지막 지난 주말에 들어왔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라떼 코너입니다. 주문하신 라떼 나왔습니다. 네, 비트 마로스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라떼 주문 한 잔 하고 싶은데요. 부천 SK의 니폼니시 시절 축구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니폼니시 축구가 점유율을 강조하고 아기자기하게 만들어가는 축구 스타일을 보여줬다고 들었거든요. 재미있는 경기를 보여줘서 경기장에 관중들도 많이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니폼니시 제자들 중에 김기동, 이임생, 남기일 등 현직 K리그 감독들이 꽤 있는 걸로 봐선 선수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쳤던 감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절 니폼니시 감독님의 부천 SK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이게 1998년 9월 21일 스포츠가 좋아요에서 했던 리포트네요. 니폼니시 감독이 98년을 끝으로 떠났거든요. 안녕. 유공의 부천 SK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뒷부분에 그 이- 감독님에게 선물해주고 싶다고 한 선수가 바로 이임생 수원 감독입니다. 임생 감독님 안녕하세요. 풋풋했죠 이때는. 98년도면은 그 프랑스 월드컵 때 그 붕대 투혼 주로 벨기에전. 스타덤에 올랐던 이임생 선수였죠.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예. 발레리 니폼니시 1943년 러시아 출생이고요. 러시아의 신사로 불립니다. 아니 멋있으시더라고요. 예. 선글라스 이름도 끼시고. 그러니까 발레리노 같잖아요, 약간. 그 축구도 발레 같습니다. 음. 우아했죠. 축구가. 축구가 우아했다고요? 예, 축구가 우아했죠. 우아했다는 평을 받았죠.
승패를 떠나서 화려했습니다. 일단 니폼니시 감독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선수 시절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무명. 네, 어느 팀 저 팀 봤는데 팀도 모르는 팀에서 그래서 완전한 무명 출신이고 이 니폼니시라는 이름이 세계에 알려진 건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때입니다. 어마어마했죠 이때. 당시 카메룬의 검은 돌풍을 이끌면서 명장으로 등극하게 되죠. 그때 카메룬이 개막전에서 마라도나가 이끄는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를 1대 0으로 꺾고 조 1위로 진출하면서 16강에 진출하면서 세계를 놀라게 합니다. 유니폼도 되게 이뻤어요. 카메룬. 16강전에서는 콜롬비아를 눌렀고요. 8강까지 올라갔는데 아프리카 최초입니다. 8강 진출은. 그래서 검은 돌풍, 불굴의 사자들로 불렸죠. 8강에서 잉글랜드에게 패하긴 했지만 3대 2로 아주 명승부를 펼치면서 강렬한 인상을 심었습니다. 이탈리아 월드컵 이후에 니폼니시는 터키의 프로팀을 맡습니다. 그리고 1995년 한국의 유공 코끼리의 지휘봉을 잡게 되죠. 귀여워 유공 코끼리. 이때부터 4년 동안 니포 축구라는 신조어를 낳으면서 한국 축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기록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우승은 1996년 리그컵, 아디다스컵이 딱 한 번 있고요. 리그에서는 4위가 최고 성적이었습니다. 4위면은 성적이 좋은. 최하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팀이 팬들의 많지도 사랑은 않았으니까. 엄청났습니다. 네. 통산 전적이 57승 38무 53패, 승률은 38.5%. 전적은 뭐 그닥 그렇죠. 두드러지진 않습니다. 그저 그렇죠. 그런데 왜 니포 축구에 열광하느냐? 신선함 그리고 화려함, 정교함. 그 전까지 이제 한국 축구는 치고 달려라 이거잖아요. 좀 야구 투박했죠. 같았나요? 예, 뻥 차고 뛰어. 달리고. 예, 100m 11초 한 명은 있어야 돼 팀에. 달려야 되니까. 김준성 선수. 항상 이 좀 투박했죠. 포메이션 그 당시 뭐 세계 축구에서도 뭐 그 유럽 쪽을 제외하면 대부분 투박했죠. 축구가 유럽이나 남미를 제외하면 남미는 확실한 개인기였고 유럽이 좀 조직적이긴 했지만 아시아 축구는 당시 이제 많이 수준이 떨어진 상태였고 그런 그 투박한 한국 축구 환경에서 니포 축구라는 새로운 그 기교를 섞어주는 이런 그 문화를 만들어준 겁니다. 자, 니포 축구를 제가 두 단어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매너 그리고 패스. 일단 먼저 매너를 보면 니폼니시는 항상 그 전에 이제 한국 축구 보면 추리닝 차림으로 이제 감독들이 나오셔가지고 막 팔 걷어붙이고 막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분위기입니다. 소리 지르고 막. 근데 니폼니시는 항상 정장 차림으로 벤치에 앉아서 묵묵히 경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경기 시작 전에는 상대 감독에게 찾아가서 악수를 청합니다. 그야말로 이름처럼 폼을 중시하신 분이죠. 폼생 폼사. 본사. 예. 자, 니폼 니폼도 중요하다. 내 폼만 중요한 게 아니다. 니폼을 중시했던 니폼까지 신경 쓰셨던 니시 씨. 자, 니폼니 씨의 그 매너와 관련해서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1997년 이른바 쏘리골 사태인데요. 맞아요. 자, 울산과 붙었습니다. 부천 SK와 울산전인데 당시 경기 도중에 부천 SK의 윤정환 선수가 태클을 하다가 쓰러집니다. 그래서 울산 선수가 윤정환 선수의 그 치료 시간을 주기 위해서 공을 밖으로 걷어내죠.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치료를 받고 경기가 재개돼서 다시 이제 부천 SK 공격이 시작됐는데 부천 SK 그 드로인을 받은 윤정환 선수가 상대편한테 공격권을 넘겨주겠다며 공을 뻥 찹니다. 근데 이 뻥찬 공이 김병지 골키퍼의 머리를 넘어서 골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골이 돼버리죠. 선제골을 넣게 되는 겁니다. 이 패스 축구를 중시하는 니폼니시 감독 앞에서 뻥 축구를 해버린 겁니다. 그때 윤정환 선수의 표정. 그러니까 너무 이거 뭐야? 어떡하지 이거? 근데 약간 그때 그랬어. 어떡하지? 이게 의도하진 않은 겁니다. 네. 근데 본능적으로 골대를 향해서 차버린 거예요. 본능적으로. 살살 좀 차시지. 머리는 의도하지 않았으나 몸이. 발은 약간 의도한 듯한 너무나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아직 골키퍼 나온 걸 보고 찬 듯한 느낌. 자본주의 달이었네요. 그리고 골을 저 넣게 삐 되는. 뭐야? 이런 듯한 그 상대팀 선수들의 그 표정. 벙치죠. 네. 간혹가다가 그런 경우가 예전에 이동국 선수도 뭐 그랬었던 거. 자, 니폼니시 감독이 바로 선수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우리가 부당하게 넣은 골이니 다시 내줘라. 그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선수들은 그 말을 듣고 상대의 돌파를 저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눈치 없는 외국인 선수들이 맞고, 외국인 선수들이 막 그쵸. 태클을 까고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야. 얘들 왜 이래? 그러니까 내가 니폼니 더 씨- 열심히 그러니까 해요. 니폼니 씨 감독의 지시를 받은 통역가가 선수들한테 지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선수들은 알아듣고 다 가만히 있었는데 그 외국인 수비수와 그 당시 골키퍼가 샤샤라고 외국인 골키퍼였습니다. 부천 SK에 골키퍼는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골키퍼가 멋진 선방을 합니다. 그래서 한 2번인가를 막아요 그렇게. 맞아요. 막으니까 니폼씨 감독이 막 그 막지 이 말라. 점잖은 감독이 손가락질하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그때서야 눈치를 채고 한 골 먹고 맙니다. 그래서 1대 1로 비겼습니다. 멋진 선박이 너무 네. 웃겨요. 몸을 날렸죠 그때. 이렇게 해서 1대1 무승부로 끝난 뒤에 니폼씨 감독은 그 신사도 축구라는 찬사를 받으면서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특필됐었죠. 굉장히 큰 화제가 됐던 쏘리골, 이게 바로 쏘리골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니포 축구의 스타일을 또 보겠습니다. 스타일도 역시 폼입니다. 4-4-2 포메이션을 기본으로 한 패스 위주의 점유율 축구.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건데 지금이야 뭐 많이 이런 축구들을 하죠. 그렇죠. 핵심은 미드필더입니다. 당시 윤정환, 김기동, 남기일 등 유명한 미드필더들을 바탕으로 이제 패스 축구를 보여주면서 4-4-2가 뭔지 세세히 보여줬습니다. 걸출한 골잡이가 없었습니다. 사실 부천 SK에는. 그래서 정말 티키타카 같은 그러니까 누구나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축구를 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상대의 허를 많이 찔렀고 골도 아주 멋진 그 패스 위주로 들어갔기 때문에 뭐 아스널 같네요. 얘기 예. 들어보니까. 그 니폼니치 감독이 추구하는 그 축구가 이제 바르셀로나 축구라고 얼마 전에 이제 한국에 왔었거든요. 17년, 예. 2017년쯤. 예. 그때 이제 부천 FC 창단 10주년 기념으로 그 헤르메스라는 서포터즈가 초청을 했습니다. 니폼니치. 근데 그때 10살 외손녀를 데리고 왔었는데 외손녀가 또 아주 귀엽고 이뻐서 또 화제가 됐었는데 그때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바르셀로나 축구가 자기가 지향했던 축구라고 그 시절에 90년대 그러니까 굉장히 앞서간 감독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아하고 아름다운 축구라는 평가를 받았고 당시 팬들 사이에서는 이거 제가 기사에서 본 건데 니포 축구는 패해도 표값이 아깝지 않다. 보는 맛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 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한국 축구를 싹 다 갈아엎었습니다. 와. 자, 니포 축구는 아직도 K리그에서 그럼요. 유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시 니폼니시를 보좌했던 조윤환, 최윤겸 코치가 니폼니시의 대를 이어서 SK 감독으로 데뷔를 했죠. 그래서 니포 축구를 이어갔고 정말 비슷했습니다. 그 스타일로. 당시 선수였던 윤정환, 이임생, 김기동, 남기일 이는 이제 프로 1부 리그 팀 감독이 됐고 네. 그다음에 송선호 당시 선수였던 송선호 감독 현재 부천 FC 감독이에요. 이분까지 이렇게 니포 축구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전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선수단 관리 또 팀 운영에서도 기존의 이제 권위주의였던 한국식 관리 체제를 완전 탈피하면서 선수들한테 자율성을 강조하고 그때 또 그 한국이 왔을 때 이제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한국 축구에 와서 첫 인상은 선수들이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감독이 지시하면 아무 말도 안 한다. 착하죠. 착하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렇죠. 좋은 표현을 하면 착한 거고 너무 주눅 들어 있다. 감독에. 90년대면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그 항상 선수들한테 하는 얘기가 니들의 생각을 나한테 알려줘야 내가 지시를 할 거 아니냐라고 해서 선수들에게 대화를 많이 유도했던 감독이었고 당시 가장 말을 많이 했던 선수로는 윤정환 선수를 꼽았습니다. 윤정환 감독은 지금도 니폼니시 감독 얘기를 많이 해요. 예, 자기에게 영감을 준 분은 니폼니시 영감입니다. 자, 니폼니시 감독은 이제 98년을 끝으로 부천을 떠난 뒤 일본 산프레체 히로시마, 중국 상하이 감독을 맡는 등 한중일 3국을 거치면서 니포 축구를 전수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는 러시아 톰스크 감독을 맡으면서 한국 선수를 대거 영입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니폼니시 감독 밑에서 뛰었던 선수가 김남일. 지금 감독을 하고 있으니까 김남일 감독 역시 니포 축구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또 조원희, 정경호 선수도 니폼니시 톰스크에서 같이 뛰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라떼에 나왔던 데니스 선수도 당시에 음. 니폼니시 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축구를 굉장히 되게 사랑했고 많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그런 분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7년에 방한을 했었고요. 부천 FC의 풀네임이 부천 FC 1995입니다. 이 1995, 1995년이 니폼니시 감독이 데뷔한 해입니다. 그러니까 니폼니시를 상징적으로 팀 이름에 새긴 거죠. 그런 의미가 있고요. 지난 러시아 월드컵 때까지 기사를 보면 그 톰스크 감독을 계속 하셨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제 러시아 방송의 축구 해설자를 맡고 러시아 축구협회에서 뭐 유소년 관련 자문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라떼였습니다. 와. 든든하네요, 든든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만약 니폼니 씨의 그 키워드를 아까 이제 패스를 꼽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 패스하고 전 눈높이 그리고 펜 이 세 가지를 꼽고 싶은데 팬 그렇죠. 예, 그 헤르메스 최근에 화제가 됐었죠. 제주와의 경기에서 이제 굉장히 또 그 장외에서 응원을 열심히 해서 화제가 됐던 부천의 서포터스 이름 헤르메스가 이제 남기 그 일 감독이 선수 시절 그리고 지금의 그 니폼니시 감독이 있던 시절에 이제 만들어진 팬들이에요. 그리고 패스 눈높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김남일 감독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로 니폼니시를 뽑은 적이 있었어요 한때.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패스 축구 막 이런 거는 사실 어떤 감독이든 다 하죠. 다 하고 싶어 하잖아요. 하려고 하죠. 예.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강요하지 않고 선수들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 눈높이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가능한 부분에서 하려고 하셨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선수들의 강요하지 않았다. 예, 예. 내 말이 옳으니 패스해 이게 아니라 니들끼리 얘기해서 패스해 이게 네. 되는 거죠. 그리고 니폼니시 감독 같은 경우에 어록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 저는 기억에 남는 표현 중에 하나가 막 니포 축구가 막 대단한 축구처럼 이제 환상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냥 그번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축구라는 거 그리고 니포 축구라는 거는 상대 지역에서 행운을 찾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니까 행운은 아무한테나 사실 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는 하지만 사실 행운 없이는 또 얻어낼 그럼요. 수 없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겸손하시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좀 철학도 녹아 있는 그런 그럼요. 좀 말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행운이라는 말을 하니까 그런데 예전에 그 아드보카트 감독이 네. 했던 말이 저는 굉장히 아직까지도 참 좋은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명장이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그때 물었었는데 명장은 정말 미리 물어보는 것도 아닌데 준비한 것처럼 나오더라고 대답이 명언이 명장이라는 거는 적절한 용기와 적절한 운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용기라는 거는 아니다 하나가 더 있네요. 적절한 지식과 적절한 용기와 적절한 행운. 그러니까 지식은 뭐 당연한 거고 용기라는 거는 남들이 손가락질해도 계속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얘기했고요. 운이라는 거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그렇죠. 사람도 운이 없으면 명장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주변에서. 정말 운으로 된 것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운이 없어서 안 되는 네. 사람들도 있는. 네. 그렇습니다. 자 라떼 주문을 잘주 좀 해주세요. 너무 기다렸어요. 지난주에.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 뭐 해야 되지? 막 하다가 이정찬 기자하고 뭐 머지않은 라떼긴 하지만 뭐 이천수 실장님 맞죠? 현재? 네, 시장입니다. 팀장이 아니고 헷갈려요. 이천수 워낙 그 할 얘기 뒷얘기들이 많은 인물이라 그렇죠. 그걸 해볼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었는데 그리고 또 어쩌다 보니 다 그 외국인 위주로 지금 라떼 이야기가 다 나와서 한번 내국인 사람 얘기도 한번 그 궁금하기도 얘기 하고요. 나와서 좀 드는 생각인데 사실 K리그를 성장시킨 외국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을 많이 못 받은 또 외국인들도 있고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외국인도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사실 서울이라는 팀을 그러니까 뒤하고 이어질 텐데 명문팀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귀네슈라는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K리그를 발전시킨 외국인 감독들이 지금은 좀 사라져 있는 게 저는 조금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네요, 진짜. 네. 한때는 외국인 감독이 좀 이렇게 부음처럼 많은 구단들이 외국인 감독을 영입을 했었는데 예전에 신혜손 사리체프 이후에 뭐 여기저기 외국인 골키퍼 영입하듯이
영입되는 수준도 높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럽의 대표팀 감독급들 혹은 뭐 브라질의 연령별 대표팀에서 적어도 코칭 스태프를 했던 뭐 분들이 오셨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한국 축구 그리고 K리그를 좀 발전시키는 부분에서 사실 외국 그러니까 이방인의 눈도 필요하거든요. 밖에서 보니까 이런 거는 좀 문제더라라는 이야기가 많이 뭐 지적도 받고 공감을 못 얻기도 하지만 사실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없어진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모라이스 감독이 있네요. 생각해 보니까. 죄송합니다. 네. 근데 그 선수들 입장에서는 들어보면 외국인 감독이 편하다는 선수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아까 그런 것 말했던 한국 감독들은 왠지 그 자기 선배고다 하기 때문에 까마득한 선배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계급장으로 찍어 누르는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 눈빛 하나로 뛰게 만들 수 있는. 뭐 이렇게 자기 의견을 말하기도 좀 어렵죠. 주눅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예로 이제 특히 야구 같은 경우 보면 외국인 감독들이 다 성공했거든요. 힐만 감독. 힐만 감독 우승까지 했고 로이스터 감독도 롯데 꼴찌만 있던 롯데를 나름 노피어. 플레이오프까지 올려놨고 그 올해 올 시즌에 그 기아의 윌리엄스 감독 역시 기아의 체질을 많이 바꿔놓으면서 역시 팀 분위기를 쇄신하는 데는 확실하게 효과가 있겠구나. 한국 감독은 인상만 쓰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성적 안 좋은 팀에 오면 인상 쓰면서 니들은 패배의식에 젖어 있어. 뭐 이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한번 분위기 싹 잡고 한번 그냥 딱 하고 그냥 고참 패배의식. 일단 고참을 먼저 조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참이 후배들. 계단식으로 하여튼 좀 외국인 감독에 대한 메리트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아우 거의 뭐 티키타카가 아주- 니폼 축구네요 거의. 살짝 좀 오글거렸어. 네. 주시은 거 아이들. 이거는 제이슨 리. 리. 네, 보내주셨습니다. 오. 아들이 K리그의 엄청난 팬이 되면서 저 역시 아들 따라 대구FC 팬이 됐고 이런저런 축구 관련 콘텐츠를 찾다가 축덕숙덕 팬이 된 지도 수년이 됐네요. 올해는 상주 상무가 연고 이전으로 아무리 잘해도 K리그2 강등으로 정해졌다는 얘기는 여기저기서 많이 하던데요. 정확히 시즌 후 어떻게 승격되고 강등되는 건가요? 명쾌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상하게도 SBS 풋볼 매거진 꼴도 사라지고 KBS는 비바 K리그도 사라지고 MBC는 일요일에 스포츠 매거진이 있긴 한데 사실상 K리그 축구 얘기는 안 다루거나 아주 작은 부분 혹은 스치는 뉴스 정도 다루거든요. 몇 년간 그렇게 축구 붐이었는데 모든 화제의 중심은 토트넘과 손흥민 등 해외 축구로 옮겨간 느낌이고 도대체 K리그 축구 콘텐츠를 공중파에서 찾아볼 수가 없네요. 우리나라 정도 되는 아시아 축구 강국에서 정규 프로축구 리그가 진행되는 가운데 공중파에서 단 한 군데서도 위클리 축구 프로그램이 없다는 걸 외국에서 믿기나 할죠. 믿기나 할까요? 광고며 시청률 때문이겠지만 올해는 좀 너무하다 싶네요. 품에꼴은 그냥 사라지나요? 네. 눈발 안 합니까? 네. 대답한 겁니까? 주시은 흥하라. 그리고 최근에 2주간 라떼 방송 너무 좋습니다. 데니스 샤리 셰프 너무 좋았어요. 그 당시만 해도 남자애들에겐 축구 관련 만화 애니메이션도 참 인기였는데 요즘 애들은 스포츠 만화가 참 없더군요. 다 일본 거이긴 했어도 캡틴 츠바사 숫돌이? 슛돌이. 숫돌이. 나 진짜 숫돌인 줄 알았다. 숫돌이 이런 거 보면서 축구도 참 많이 했는데 슛돌이는 고깃집에 계시고요. 그렇죠. 맞죠. 라고 근데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치읓받침까지 정확히 수에다가 그래서 저는 그런 그러고 건 보니까 근데 오타치고는 너무 정교한데? 이건가 이건가? 일부러 했네요. 숫돌이. 그러고 보니까 근데 다 러시아 선수들, 러시아 출신 분들이 많았네요, 우리 라떼. 데니스 샤리체프 그러네. 오늘까지. 오늘까지. 디폼니시 감독님. 소리안. 소리. 어떻게 되는 일단 거죠? 일단 신장- 상주 상무는? 상주 상무는 지금 그러니까 이번 달에 상주가 시민구단을 창단하느냐 못하느냐의 기로가 있죠. 그래서 그 이제 시의회에서 해야 되는데 가능성은 반반이래요. 반반. 최근에 그뭐 경제적 효과가 상주에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뭐 기사도 좀 뭐 떠돌아다니긴 예, 했었는데. 많기는 하는데 일단은 가능성을
55%로 보기도 좀 어려운 그냥 반반인 상황. 그러니까 일단 시의회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면 사실은 시민구단은 어렵죠. 탄생하고 존속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뭐 되게 상조 상무가 세트 같은데. 그러게요. 네. 근데 뭐 예전에는 광주 상무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듣기로는 김천 상무가 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고. 오, 쪽으로. 김천. 네, 그래서 그러니까 상무는 김천으로 가는 게 유력하고요. 상주가 만약에 시민구단을 창단을 한다면 11개 구단이 되겠죠. 근데 반반이니까 내년에도 10.5구단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그 계획 중에 있었던 거는 상주가 창단을 하고 여기에 이제 지난해에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했다가 사실 연맹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했던 청주가 네. 들어올 경우 12개 구단이 되면 1부 12개, 2부 12개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좀 이상적인 규모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저는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24개는. 여튼간에 그렇게 되면은 좀 그 일단 11개 팀이 되면은 한 팀이 쉬어야 되니까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주는 반반, 네. 청주는 올해는 어렵다라는 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로 조금 작은 문제가 있어서 이 올해는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내년 참가는 포기하겠다라는 입장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럼 상무가 만약에 김천으로 가게 되면은 김천 상무가 그렇죠. 2부 리그에서 뛰게 그렇죠, 되는 그렇게 그렇죠. 되는 거죠. 2부 리그에서 뛰는 거죠. 상주 시민구단이 창단을 해도 2부 리그에서 뛰는 거죠. 그러면 두 개 다 창단하게 되면 12개 팀이 될 수도 있는 김천 상무와 이제 상주 시민구단이 참 수학을 참 못하죠. 아까 10.5라고 얘기했죠. 20.5라고 얘기했죠. 상주 상무는 김천 상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상무는 한 팀이에요. 하나잖아요. 네. 그리고 무조건 내려가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승강제로 인한 부분은 그래서 두 팀이 올라오는 그 팀은 올라오는 부분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그 전체 팀 수에 상주 상무가 내려가고 한 팀이 올라오는 올라오는 거니까 네. 그대로 이제 그건 10팀이고 네. 그러니까 상주가 만들면은 11개가 되는데 현재로는 10.5다.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계속 잠을 못 잤더니 오늘 계속 타기신데요? 잘라주세요. 그냥 나갈 듯. 잘라주세요. 그러다 그 자리에서 잘릴 수 있어요. 여기 잘라주지 마세요. 마이크가 꺼지는 수가 있어. 볼륨 조용히 내리고 음소거 페이드. 계속 페이드 말하는데 안 들리고. 아 웃기겠다. 아 그러면 이제 승강 시스템이 좀 바뀌겠죠. 상주가 이제 당연히 내려가는 걸로 되면은 당연히 내려가네. 밑에서는 당연히 올라오는 팀이 하나가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일단은 뭐 1위 팀이 무조건 그냥 올라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주가 몇 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주가 12위를 한다면 이제 그 승강 그러니까 이제 2부 리그 두 플레이오프 팀이 그냥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 11 아니죠. 이제 상주가 아닌가요? 무조건 꼴찌를 하면 그러니까 11위가 하면 되면 그렇죠. 두 팀이 그렇죠. 올라오게 되나? 그렇죠. 11위가 그렇죠. 되면 그러니까 상주가 12위를 하면 상주는 무조건 내려가고. 내려가는 거고요. 그리고 11위 팀은 이제 2부 리그의 플레이오프 승자 팀과 승강 플레이오프를 해야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상주가 11위를 했다. 그러면은 사실 승강 플레이오프가 무의미해지는 없어지는 거죠. 거죠. 예. 그러니까 그 2부 리그의 승강 플레이오프 승자 플레이오프 팀이 그냥 올라오게 올라오는 되는. 그렇습니다. 상주 상무 잘하고 있어서. 그러게요. 네. 자 올해는 라떼 주문도 어렵게 받았는데 질문도 딱 하나. 네. 여러분 많이 보내주세요. 울어야 돼요. 주바페가 옵니다. 주바페가. 자 많이 그러면 보내주세요. 자 어디로 보내면 되죠? 오랜만에? fb@sbs.co.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랜만이네요. 예, 네. 골뱅이. 우리가 좀 약간 자만했어. 그러니까요. 메일 주소도 안 알려주고 당연히 네. 보낼 거라고 하다가 이 지경이 된 거죠. 많이 보내주세요. 라떼 양에 취해서 네. 제가 이제 연기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대본을 줘야 연기를 하죠. 네. 모노드라마예요. 없으니까 드라마. 못한다고요. 아까 스스로 답도 하고 하잖아요. 네. 하면서 제가 볼 때 주신 아나운서 팬들이 이제 축구를 공부하기 시작해요. 대본을 쓰기 위해서.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네. 네. 오늘은 손흥민 선수의 복귀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가 우리 시간으로 18일 새벽에 시작을 하죠. 재개를 하죠. 아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일본이죠, 일본. 뭐 손흥민 선수는 사실 지난번에 다쳤을 때 시즌 아웃이 유력하다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충분히 수술도 하고 네, 뭐 회복도 군 훈련까지 하고. 받고
지금 이제 컨디션이 제대로 올라온 상태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뭐 훈련하는 모습도 그렇고 또 연습 경기에서도 30분을 소화한 걸 보면 뭐 이전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았을까 해서 기대가 되는데 네. 잠시 이제 토트넘이 이제 챔피언스리그를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잠깐 순위를 말씀드리면 토트넘은 현재 승점 41점으로 8위입니다. 8위. 예. 챔피언스리그 마지노선 맨시티의 징계를 제외하고 오. 마지노선인 4위 첼시와 승점 차가 7점 차입니다. 그리고 5위 맨유, 6위 울버햄튼, 7위 셰필드와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죠. 어렵다. 그런데 그런데 제가 오늘 일정을 쭉 봤거든요. 괜찮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정이에요. 아, 안 괜찮구나. 좋았어요. 아주 연기력 좋았어요. 토트넘이 20일 새벽 4시 15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홈 경기를 갔습니다. 네. 이후에 이제 빡빡한 경기 일정이 이어지는데 제가 일단 그 다음에 이제 그 4일 뒤에 한 경기가 있고 그리고 7월 3일에 7월 3일. 7월 3일 새벽 2시에 우리 시간입니다. 새벽 2시에 셰필드와 원정 경기를 갔습니다. 셰필드는 7위 팀이죠. 한 네. 단계 높은 팀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음 우리 시간으로 다음 날 밤 11시에 에버튼과 만납니다. 그렇게 48 바로바로 시간 해도 지나? 돼요? 네. 45시간 만에. 이게 그게- 그래서 아니 다른 구단들도 다 이런가 해서 봤어요. 근데 첼시부터 해서 4위부터 7위까지 봤는데 토트넘만 이래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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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48시간을 못 채우는 이 경기 간격은 토트넘만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가능한가? 찍혔나 어디 누구한테? 글쎄요 뭐 추첨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양해가 됐으니까 이 그쵸, 일정이 진행은 잡혔겠죠. 그래서 굉장히 빡빡한 일정이 큰 변수가 될 것 같고 또 델리알리가 SNS에서 뻘짓하는 바람에 한 경기 예전에 했던 거 아. 코로나 동양인 인종차별 아, 나 또 뭘 했다는 줄. 그게 이제 한 경기 출장 정지가 네. 나와서 첫 경기 맨유 경기에 못 나옵니다. 이 경기를 잡아야 SNS는. 그나마 뭐 챔피언스리그가 보일까 그래서 말까인데. 현재로서는 20일 맨유 경기와 이제 4일이 아니죠. 7월 3일 셰필드 원정 경기 이 두 개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이 두 개에 몰빵을 하고 나면 바로 다음 날 우리 시간으로 이 45시간 뒤에 또 경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 낮 경기입니다. 또 현지 시간 오후 2시 돌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체력 안배를 되게 잘해야 될 것 같고 뭐 손흥민뿐만 아니라 토트넘 모든 입장에서는 선수- 상당히 일정이 불리하다. 오, 그러네. 라는 거. 시작하자마자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요. 손흥민 선수가 지금 9골 리그 9골 그래서 4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이 네. 달려 있고 그다음에 2시즌 연속 20골을 노리고 있죠. 지금 16골이죠 시즌. 그래서 뭐 개인 기록도 있지만 일단 팀이 챔피언스리그 가느냐 못 가느냐에 따라 굉장히 중요하죠. 손흥민의 거치도- 입지도 거치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올인을 하겠죠. 무리뉴 감독이 무리를 하겠죠. 무리뉴 감독 오랜만에. 일단 뭐 그나마 다행인 거는 알리가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시즌이 사실상 시즌 아웃이 유력했던 케인, 손흥민, 시소코, 베르베인이 일단은 연습 경기에 다 나왔어요. 일단 연습 경기에 다 나왔다라는 거는 뭐 일단은 경기를 뛸 수 있는 상황이긴 하다. 그게 뭐 몇 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일단은 손흥민 선수가 그럼 결국에 좋은 폼으로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는 저는 좀 또 다른 문제라고 이 생각. 폼으로 할 수 있느냐. 네. 내 폼으로 할 수 있느냐, 과연 손폼으로 할 수 있느냐, 요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리고 연습 경기가 이제 사진만 공개가 됐는데 왼쪽 이제 허벅지에 굉장히 테이핑을 많이 한 모습이 보였거든요. 손흥민 선수처럼 근육 사용이 많은 선수들은 특히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 폭발해야 되는 스타일의 성향의 선수잖아요. 이런 선수들은 굉장히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경기 체력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큰 부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조심을 많이 해야 되는데 군사훈련에 3주간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군사훈련을 하는데 그래도 군사훈련도 훈련인데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 의학적으로는 군사훈련이 큰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군사훈련 받아보신 분들은 대충 아시겠지만 앉아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이 시간으로 인한 사실 근육 손실이 좀
있다고. 아. 큰 손실. 예. 그럴 수도 있겠다. 예. 특히 이제 무릎 꿇고 한쪽 무릎 꿇고 하는 그렇죠. 경우가 뭐 많잖아요. 그런 경우가 앞에서 많죠. 설명 들을 때 설명을 굉장히 다리가 모르겠죠. 완전 쥐가 나요. 그거. 근데 네. 왜 설명됐는데 한쪽 무릎을 꿇고 한쪽 들어요? 무릎 꿇고 앉아요. 이게 총 딱 하고. 그러면 아. 그러니까 앉아 듣는 것도 불편하거든요. 그냥 그래서 근데 이제 뭔가 하나의 훈련병이기 때문에 절대 편하게 안 해줍니다. 네. 아. 양반다리 못하게 합니다. 처음에 음. 가면. 그래서 처음에 그 한쪽 구부리면 다리에서 일어날 때 막 다리 못 일어나요, 막 사람들이. 절뚝절뚝거리고. 근데 좀 적응되면 여유 있게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그러니까 그 아.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네요. 우리 네. 때 그랬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앉아 있는 상황이 오래 앉아 있는 상황이 선수들에게 그렇게 좋은 왜냐면 상황은 대기 시간이 아니거든요. 또 많이 길잖아요. 많아요. 예, 네. 유격 훈련할 때도 다른 선수들이란다. 다른 훈련병들 할 때 자기 차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무조건. 네. 아. 한꺼번에 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계속 자기 차례 올 때를 기다려야 되니까 대기 시간이 많구나. 그렇죠. 아. 그런 부분에서 오는 문제가 좀 있다고요. 그래서 물론 선수마다 다 다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보통 그 군사훈련을 받으면 그 군사훈련을 받은 시간에 곱하기 2 정도가 경기에 돌아오는데 시간이 좀 아, 필요하다고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 3주였다면 6주 정도 시간이 사실 좀 필요한 상황인데 또 손흥민 선수 잠이 많은데 그렇죠. 앉아 있는 시간도 많지만 앉아 있는 잠이 시간도 부족한 많잖아요. 시간도 있죠. 어휴. 그래서 6주 정도가 지금 지나기는 했어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점은 손흥민 선수는 그 전에 일단은 그러니까 그 팔 부상으로 2월부터 실전 경기를 뛰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넉 달 가까이 여러 가지 됐는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예, 그런 상황을 전반적으로 다 보면 뭐 현지에서는 보도는 뭐 손흥민 선수가 완벽한 몸 상태로 돌아왔다라는 뭐 보도들도 있긴 하지만 과연 전반부터 풀타임을 뛰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러네요. 생각을 예전에 합니다. 훈련병 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잠을 편하게 못 자는 게 새벽에 비상을 거는 뭐 경우가 많아요. 걸기도 하죠. 그럼 자고 있다가 완전 군장해가지고 뛰쳐나가야 돼요. 어. 그러니까 언제 이게 비상이 걸릴지 모르니까 잠을 편하게 잘 수가 없어요. 그 늦게 나오면 또 이제 얼차려. 요즘은 얼차려서 안 하죠. 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군대 얼차려가 없을 수가 있을까요? 근데 뭐 어쨌든 뭐 뺑뺑이를 돌든지 그런 게 있고 해서 하여튼 마음이 되게 불편합니다. 그 훈련 받을 때는 절대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일반 훈련하고는 다르죠, 완전히. 그래서 실제로 분데스리가 재개 이후에 부상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일부 구단의 이제 스포츠 사이언스 팀 그리고 그 메디컬 팀에서는 사실 지금의 일정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굉장히 우려 표명을 많이 굉장히 해요. 우려스러운데요. 근데 뭐 우려 표명을 해도 이건 뭐 수용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나마 일단 7월 중에는 무조건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나마 수용한 게 이제 5장의 교체 카드 그렇죠. 네. 정도. 저는 메디컬 팀이 이 부상도 걱정하긴 걱정해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코로나 19가 언제 또 재발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받았죠. 네. 양성 판정 그래서 제가 그 받았잖아요. 얘기를 좀 더 하려고 하는데 정말 우려스러운 게 현재 어제까지도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이 넘습니다. 영국에. 와우. 현재 확진자 수가 30만 명을 넘었는데 매일매일 1,000명 이상씩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영국 심하구나. 어. 딴 데가 또 너무 잠잠해지나 주목받아가지고. 싶더니 다시 또 그 올라. 사망자는 가장 높고 유럽에서. 그래서 네. 영국이 굉장히 관리가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프리미어 리그는 지금 일주일에 지난 5월 중순부터 해서 일주일에 2번씩 코로나 검사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현재 8차 검사까지 진행을 했는데 1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지난 12일 토트넘과 연습 경기를 치른 노리치 시티 선수 한 명이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는 일단 7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고 7일 뒤에 재검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트넘하고 경기에서 뛴 선수예요, 이 선수가. 그러면 토트넘 선수들하고 접촉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영국 정부는 이 코로나 밀접 접촉자의 정의를 2m 이내에 15분 이상 접촉이 있어야 밀접 접촉자로 판단을 해서 자가격리 2주를 하라고 한답니다. 근데 토트넘 선수들하고 접촉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15분을 접촉을 해요? 경기를 하면서. 말도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부 방침대로 토트넘 선수들은 아니네? 전부 밀접 접촉자가 아닌 걸로 돼서 검사 안 했어요? 검사 안 했어요. 그래서 자가격리도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려스럽다는 게 이거예요. 일주일 뒤에 야. 검사하면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토트넘에서.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니 검사는 해야죠. 그러니까요. 혼내주세요 좀. 뭐 하는 거야? 이게 진짜 개념이 어처구니 없는 것들이 발랑. 있어요. 아, 이게 참 개념이 많이 다른 것 같은 게
이게 뭐 선수 보호 차원인지 아까 뭐 개인 신상 보호 차원인지 이게 누군지 공개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누가 공개하죠. 걸리면 뭐 난리. 동선도 알려주고 뭐 누구랑 있었고 누구라고는 공개는 안 하죠. 네. 근데 동선은 알려주지만 근데 여기서는 뭐 동선 자체도 이렇게 뭐 공개를 안 하고 있고 몇 분 뛰었는지도 나오지도 않고 당연히 정부- 그거는 하니까 이제 뭐 프라이버시 때문에 네, 안 한다고 당연히 해요. 정부는 안 하고 구단에서는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음. 구단에서는 이제 그 뭐 지역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공식적으로 밝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좀 크네. 걱정 선수들도 지금 좀 근데 불안에 떨고 있을 수도 있고. 은골로 캉테 같은 선수는 아예 훈련도 혼자 하겠다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지금 훈련에는 합류했나? 모르겠네요. 네. 훈련했는지 모르겠는데 한참 그 훈련이 시작된 다음에도 혼자. 훈련장에 오지 않았어요. 깡테 같은 선수는. 그래서 그 언론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코로나가 정말 우려스럽다. 난 재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그때 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막 좀 불안한 상황에서 재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아주 우려스럽습니다. 네. 일단 뭐 프리미어리그 가이드라인을 보면 우리는 그래도 벤치에서는 다 마스크를 착용하잖아요. 네. 안 해요. 프리미어리그는 안 해도 된대요. 왜요? 아니,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했습니다. 어우, 야, 심플하네. 자신 있습니다, 아주 그냥 마스크 착용을 그 분데스리가도 저 벤치에서는 다 의무화를 했는데 엄청 심플하네. 프리미어리그는 간다는 거죠, 그냥. 어디 가자는 거죠, 가려고. 그냥. 심지어 탈의실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답니다. 프리미어리그는. 그리고 뭐 다른 가이드라인은 뭐 그라운드에 침 뱉거나 코 푸는 행동은 당연히 자제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뭐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골 세레머니를 펼쳐라. 안 되고 있더라고요. 안 안 되고 되던데. 있잖아요 지금. K리그만 봐도 안 되잖아요. 경기 중에는 볼보이를 두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주워오지? 너무 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볼거를 두나요? 볼보이를 안 두면은 그러면 누가 그냥 뭘 가운데서 넣지? 심판이 던져주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공을 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안 알아봤는데 보통 팀에서 이제 연습 경기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 굉장히 공을 그라운드 곳곳에 두고요. 곳곳에 둔 상태에서 그래서 선수들이 그렇게 할 찾아서 수 하게 있게, 하고 그렇게 할수 있게. 그래서 공을 하면 한 명이 음. 그 자리에 다시 공을 다시 놓는. 그러니까 선수들이 자급자족하는. 예. 그리고 경기 전으로 코너 플래그, 골대, 공 등을 소독한다. 뭐 소독하는 모습 오늘 공개가 또 됐더라고요. 경기장 출입 인원은 300명으로 제한될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뭐 이 정도는 기본이고 일단 뭐 정부 차원에서 좀 잡혀야죠 거기는. 네. 뭐야. 지금 근데 유럽이 되게 걱정스러운 게 그러니까 워낙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러겠지만 그 현재도 뭐 3,400명씩 나오고 있는데 다시 경제 활동 재개를 선언하고 그 뭐 재개를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실 유럽 축구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큰 일이 난 거는 뭐냐면 유럽 축구는 어떤 정책을 쓰기 시작했냐면 선수들의 이적 시장에서 이제 그 여러 선수들 핵 외국 선수들의 영입이 되면서 과열이 되잖아요. 그 시장의 가격이. 그래서 지금 수천억대 몸값을 자랑하는 선수들이 비일비가 굉장히 많아졌고 이거를 자국 내의 시장 규모로 감당할 수 없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단계를 간 게 세계화 정책이죠. 해외 자본을 유입하게 되고 해외 스폰서를 끌어들이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국 리그가 돌아갈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른 리그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지금은 해외부터 돈줄이 끊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해외 스폰서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뭐 우리 관광객도 가고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서 그 사람들 경기도 볼 수 있고 이럴 때 조금 더 그 사람의 마케팅적인 가치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박지성 선수가 맨유에 뛸 때 서울시가 맨유를 후원했던 것과 같은 거죠. 전혀 어떻게 보면 뜬금없지만 이 방송을 전 세계에서 보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이 보고 있으니까 서울을 방문하세요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구장에서 그 광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서울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는 점점 밖에서부터 보리가 끊겨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구단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벌써 일부 구단들이 파산 신청 절차에 돌입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축구는 올해 넘어가고 이러면 진짜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네. 큰 위기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코로나. 이런 가운데 이제 아스톤 빌라와 셰필드의 경기를 시작으로 이제 92경기, 팀당 한 9경기에서 뭐 10경기 이렇게 남았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좀 잘 관리를 해서 네.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도 우리 K리그는 그나마 좀 안전한 상황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K리그 소식 알아볼까요? 주바페 브리핑입니다. 네. 서울이 정말 큰일 났습니다. 서울은 대구에게 무려 6대 0으로 완패하면서 창단 후 최다 골차 패배 타이라는 치욕스러운 기록을 남겼고요. 3연패를 당하면서 9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반면 대구는 창단 후 최다 골차 승리로 2연승 신바람을 내며 5위로 쭉 올라왔습니다. 선두 전북과 울산은 나란히 승리를 거뒀는데요. 최고령 이동국 선수가 2경기 연속골을 터뜨렸고 울산의 주니오는 7골로 득점 단독 선두를 달렸습니다. 포항은 1588 골센터를 다시 가동하며 상주를 4대2로 눌렀습니다. 제일처럼 기쁘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어요. 해냈어. 네. 네. 아, 1588. 또 승격팀끼리 대결에선 광주가 부산을 꺾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부산과 인천의 첫 승은 언제쯤 찾아올까요? 연기력 좋아요. 네. 제가 기사를 썼는데 일부러 주바페 연기력을 살리기 위해서 뭐 야. 뚝 떨어지고 쭉 올라가고 이런 거. 네. 다음엔 지문까지 써주세요. 어떻게 하며. 지문. 네. 지문. 디렉션. 길게 뭐 여기서 음. 한숨 쉬며. 네, 한숨 쉬며. 자, 가장 화제가 된 경기는 뭐 대구의 6대 0 승리 네. 서울을 꺾었는데 어떻게 진짜? 6골이나. 라이브로 서울이 일단 22세 이하 5명 선수를 출전시켜서 음. 수비가 뻥 뚫렸죠. 이게 또 그렇게 뽑을 수밖에 없었던 게 뭐 오스마르 선수도 부상이고 황현수 선수도 황현수도 부상이고. 참. 네. 오스마르 부상이 제일 커 보여요. 일단은 그렇죠. 서울은 오스마르가 부상으로 빠진 뒤에 뭐 지금 전혀 뭐 수비가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지난 경기에 전북이 4골을 허용했죠. 그리고 이번 경기에는 6골을 허용했죠. 그 말도 안 되는 사실 실점이죠. 2경기에서 10골. 10골. 특히 K리그 1 최초로 2자책골. 네. 네. 이 자책골도 너무 어이없이 나왔어요. 어이없어가지고. 박주영 선수의 자책골은 남아공 뭐 월드컵 때 네. 자책골을 연상시키는 종종 네. 보는 자책골인데 그럴 수도 있는 자책골인데 그렇죠. 걷어내려다가 네. 실수로 그럴 자기 수도 있는 골문에 들어가게 버리는. 뭐 근데 네. 너무 예쁘. 두 번째 자책골은 정현철 네. 선수의 자책골은 사실 보기 드문 자책골. 그렇죠. 페널티킥을 넣고 왜 쇄도를 하죠 수비수가? 하고 막았는데 그거. 네, 유상훈 골키퍼가 정말 잘 막았는데 킥 또 막았잖아요. 저는 정현철 선수 맞았는데 그게 더 웃긴 게 유상훈 선수의 그 가랑이 사이로 또 빠져 들어가면서 골이 들어가 버렸잖아요. 이게 안 참 되는 날인 거죠 뭐. 네, 어떻게 진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면서 저는 실수를 유상훈 할 수밖에 선수 없는. 발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골대를 골대 너무 강하죠. 너무 세게 차가지고. 골대도 조심해야 괜찮은지 돼요. 한번 봐야 되고. 근데 쯔바사가 사실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웃음 참는 모습이 또 보이기도 했었죠. 네. 아니 이날 뭐가 그러니까 씌었었나? 스토리는 다 나왔어요. 거기다가 대한 또 후반 교체 네, 투입돼가지고 친정팀 골로. 상대로 골. 첫골 넣고 그러니까 최용수 감독이 경기 후에 거의 사실 뭐 그냥 우리 표현으로 그냥 멘탈이 나갔더라고요. 이건 뭐 거의 그 뭐 말을 잘 못 원래도 뭐 이렇게 맺고 끄짐이 그렇게 분명하신 분은 아니지만 말을 뭐 네. 면목이 없다라는 계속 거 한숨만 외에는 쉬시던데 참 어떻게 할 방법이 있을까 모를 정도로 정말 대책이 안 보이는 경기였고 대구는 뛰고 서울은 걷는 경기였다는 그러니까요. 느낌까지 들 정도로 뭐 대구가 뭐 너무 세징야 잘했네. 김대원 선수가 혼자서 슈팅 5개를 냈어요. 유효 슈팅 4개. 와. 되는 날이었어요. 또 대구는 음. 또 그 사실 뭐 첫 골 같은 경우에도 보면 세징야 선수의 슛이 빗맞았어요. 그래서 넘어졌거든요. 골 알고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선수가 타고 먼저 공을 타고 갔어. 네, 선수가 먼저 놀이기구처럼. 골라인을 통과한 짐볼 뒤에 같은 공이 거. 뒤에서 따라오는. 그래서 골이 선수를 넣은 건지 선수가 제가 골을 골을 넣은 넣은 건지. 건지. 뭐 이런 날은 되는 내가 날이죠. 골이고 골이 나다. 네. 그리고 그 박주영 선수 자책골 장면에서도 그 세징야가 정확한 정확하게 킥이 너무 좋았잖아요. 네. 그게 도움 기록이 안 된다는 게 좀 아쉬워요. 아유 진짜 몰래도 참. 근데 사실 이제 기록을 보면 좀 허탈한 웃음이 나왔는데 점유율도 53대 뭐 47을 비슷했고 슈팅 수도 14대 12로 비슷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서울의 슈팅은 후반 네, 한 마지막에 나왔어요. 이미 승부 승부가 다 끝나고 기운데.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반에 슈팅 1개 서울. 후반에 11개인데 거의 그것도 한 5대 0 전반은 진짜 5대 0 거의- 이후에 거의 다 많이 나왔었죠. 뭐 최용수 감독이 뭐
그래도 그러니까 뭐 정신이 없으신 가운데 일단 했던 얘기 중에 그래도 좀 공감이 되는 거는 6대 0으로 실점, 그러니까 6실점보다 사실 한 골도 못 넣은 게 더 문제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이 6골 차로 진 적이 역대로 2번 있어요. 87년 10월에 이제 포항 상대로 한번 그런 적이 있었고 97년 4월에 우리 또 그 부천 부천 상대로 7대1 패배. 진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다 7대1 패배여서 한 골씩은 넣었거든요. 6대0 패배는 서울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팀이 그 예전에 뭐 이천수 실장도 선수 시절에 한번 울산에서 얘기했지만 언제부터 서울이 그 뭐 터키 감독 터키 왜 그 감독 하나 데려왔다고 강팀이었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귀네슈 감독이 들어온 뒤에는 서울이 전혀 다른 팀으로 변모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왕조를 거의 이루다시피 한 그 중심에 최용수 감독도 사실 있습니다. 2012년과 2016년 우승. 근데 지금의 서울의 모습은 그런 강팀의 모습은 사실 전혀 없죠. 예. 마음이 아파. 저는 지금 골을 못 넣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 아예 슛 자체를 못하는 것도 되게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이번 경기에서는 후반 막판에 이제 거의 경기가 끝났을 때 슛을 하겠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거의 유효슛이 없다 한 그런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진짜 끌려갔어. 지금 거의 최용수 감독님도 공격수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계속 투입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드리아노도 그렇고 뭐 조용 선수도 자기 생각에 비해서는 좀 폼이 안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결국 뭐 넣을 선수도 없다 보니까 놓고 있는 것 같고 참 안 풀리는 돌파구가 좀 쉽게 마련이 되지 않는 이날은 수비도 안 모습이지 되고 않나. 공격도 안 됐어. 뭐 다 안 네. 됐죠. 안 되는 날이에요. 근데 참. 뭐 반전 카드도 딱히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물론 예. K리그는 이런 반전 카드가 딱히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반전을 이뤄내는 그 감독과 선수들이 많은 리그기는 하지만 뭐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구는 뭐 아주 좋아요. 초반에 부진을 딛고 2연승. 2연승. 서울은 3연패. 3연패죠. 9위입니다. 9위. 서울이 9위야. 대구 입장에서는 진짜 딱 좋은 경기를 한 것 같아요. 이제 김대현 선수랑 세쟁현 선수가 완전 이제 날아다니는 초반엔 폼이 되게 안 좋아서 대구가 안 풀리는 거에 올라온 것 가장 같아요. 이제 크거였는데 확실히 스피드가 살아나니까. 또 대한 선수가 골 넣은 것도 되게 큰 의미인 것 같아요. 이제 막판 이제 후반 조커로서 확실히 활용할 수 있는 그렇죠. 카드가 그러니까 된 것 결국 같아요. 대구가 어려웠던 거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대구 지역의 특성상 연습 경기 같은 걸 전혀 할 수 없었고 몸을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경기력이 좀 더 올라오면 좀 나아질 수는 있겠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6, 7, 8월은 굉장히 덥잖아요. 네. 습하고 체력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 좀 6월에도 A매치 기간이 있어서 사실 그 대표팀에 들어가지 않는 선수들은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그런 호흡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지금 없거든요. 그것도 조금은 저는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주는 주중 경기가 네. 쭉 네, 주중 있어서 경기가 저희가 뭐 K리그를 그러니까 지난 주말 걸 하면 이미 구문이 되는 그 전 라운드가 돼 버리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자세히는 다뤄보지는 않고 일단 서울이 상주하고 붙죠. 네. 네. 상주가 오세훈 선수가 그런 의미에서 또 돌아오자마자 상주 경기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지난 두 경기 라운드에서 2골 넣었잖아요. 그렇죠. 오세훈 선수가 역시 골 감각은 정말 슈팅이 대단해요. 그 신장에 그 정도 발 슈팅력을 가진 선수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이 터닝 슛이라든가 움직임이 저는 뭐 피지컬이나 역시 오세훈이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큰 선수가 될 것 같다라는 굉장히 큰 선수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됐으면 좋겠고 음. 일단은 그 키가 큰 선수들의 단점으로 많이 표현되는 기술적인 부분. 네. 근데 이 선수는 공을 관수가 돼요. 그냥 뭐 이렇게 진짜 전봇대처럼 맞아요. 그냥 퉁퉁 네. 빼주는 게 아니라 왔을 때 어렵게 공이 와도 그거를 간수를 하면서 자기 맞아요. 걸로 만들어 놓으면서 다음 동작으로 이어가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글쎄요, 저는 기존에 우리 선수들이 보여줬던 다른 그러니까 김신욱 선수하고는 좀 다른 유형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좀 전혀 다른 유형의 선수가 이지 않나 그래서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군복무를 마치고 좀 유럽에 빨리 도전을 해서 또 성장을 좀 해봤으면 하는 또 바람도 사실 좀 있습니다. 뭐 비록 포항한테 4대2로 지긴 했지만 뭐 포항이 뭐 이종찬 기자가 미는 1588이 워낙 세잖아요. 오늘 이날 아주 난리. 그냥 뭐 근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일류첸코는 진짜 일류더라고요. 네, 진짜 너무 잘하던데. 그 첫 하나 골 가보죠. 넣을 때 터치는 베르바토프인 줄 와, 알았어요. 진짜. 어떻게 유연해요 다리가. 그러니까.
정말 그 볼터치와 마무리, 네. 정말 대단한 골 두 골을 넣고 두 골 다 너무 팔로셰비치 팔로 팔로 셰프 나와야 될 것 같은. 팔로세비치도 역시 그래서 좋은 선수죠. 역시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일루첸코는 뭐 어시스트까지 하나 했고 네. 두 개 했죠. 네. 어시스트. 팔로세비치는 좀 상황은 사실 좀 포항 팬들의 응원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 이제 가족들이 다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쭉 그러다가 이제 3월 요쯤 되면서 조금 우리가 안정화되어 갈 때 3월이 지나가면서 포항의 다른 선수들은 가족들을 전부 그때 다 들어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 지금 가족 여자친구하고 함께 있어요. 1588들이. 근데 팔로세비치는 당시에 와이프가 만삭이어서 아기 낳으러 갔어요? 근데 그때도 일류첸코가 이제 큰형이잖아요. 1588에. 네. 야, 너 데려와라. 세르비아보다 한국이 훨씬 더 의료적으로도 뛰어나고 세르비아 그때 축구 보니까 폭죽 터뜨리고 난리 났던데 관중석에서. 치안도 안전하고 한국이 훨씬 더 나으니까 야 니네 나라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야 세르비아의 의료 수준하고 한국의 의료 수준을 비교하면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데리고 와라라고 했는데 그 아내가 사실 좀 고향에서 아이를 좀 그러니까 편안한 환경에서 아이를 낳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저도 그래서 지난 라운드였죠. 지난 라운드. 그러니까 울산전 전날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팔로세비치는 심적으로는 지금 너무 답답한 상황인 거예요. 너무 아이를 보러 가고 싶은데 아이를 보러 가면은 일단 4주 정도는 못 나옵니다. 그러네요. 아이를 보러 가면 일단 일주일은 그래도 가족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의 한 달 빈다고 봐야 한 돼. 달 빈다고 봐야죠. 그러고서 들어오면 난리인데. 또 전화왔어. 와이프가 자꾸 지금 들어오면 우리나라에서도 2주 자가격리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2주 자가격리를 했으니까 다시 몸을 만들어야죠. 만들어야죠. 거의 한 달 걸린다고 봐야죠. 진짜. 본인도 갈 수 없다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시즌 끝날 때까지는 못 보는 거네요. 그러니까 유람 신생 세레머니라도 예. 해서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했나요? 이렇게 배에 국 넣어서 이렇게 그런 세레모니도 한번 했었고, 나왔으니까 이제. 네. 골로 화풀이를 하고 있네요 지금. 네. 네. 아, 근데 그래서 좀 진짜 포항 안타깝다. 팬들이 많이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아이가 태어났는데 첫 아이거든요, 또. 태어났는데도 지금 그 순간을 함께하고 하지 못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군요. 힘내라 힘. 자 그리고 전북과 울산 경기도 잠깐 보죠. 전북은 지난 주말에 이제 인천한테 1대0으로 이기면서 뭐 승리 본능 네. 꼭 한 골차씩 차곡차곡 이기고 승리 있습니다. DNA. 이동국 선수가 참 영리해요. 그 골 페널티킥 만들어내는 상황도 참 이렇게 무리하지 않게 스타예요. 그게 이제 매번 세리머니 준비해서 나오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다고 어제 준비는- 얘기했는데 안 한 준비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 늘 뭔가 세리머니가 늘 남더라고요. 그리고 후배들이 다 따라하는 거 보면 이미 얘기됐어요. 컨셉이 있어요. 그래도. 그죠?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매번 골 넣으시는 것도 참 그렇죠. 대단한 것 그렇죠. 같아. 세레머니 하려고 꽂아놓은 걸지도 몰라요. 저는 이 경기에서 김보경 선수의 페널티킥이 상당히 실망스러웠어요. 네, 저도. 아 그랬어요? 소녀슛. 정말 김보경 선수가 좀 전북 가서 사실 존재감이 좀 눈에 띄게 드러나지 많이 않아가지고 줄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페널티킥을 넣으면서 좀 더 그러려고 팀에 하고 녹아들 수 있는 같은 기회였는데 네. 너무 조심스럽게 차버렸죠. 구석을 노렸어야 되는. 그러니까 주바페 말을 들어야지. 페널티킥은 골문 구석. 그렇지. 페널티킥 구석 패스는 앞으로. 좀 에이. 전북은 이겼지만 김보경 선수의 이 실축이 오게 튀었던 것 같고 인천도 나름 괜찮았거든요. 네. 나름 열심히 했는데 잘했어요. 잘 막았는데. 잘했는데 이상하게 페널티킥을 참 주긴 한데 승리가 머네요. 네. 쉽지 않아요. 전북이 다음에 광주와 하게 되고 인천은 이번 주에 아니죠. 광주가 인천이 주말에 광주라니. 광주구나. 네. 전북이 어디야? 전북이 포항. 1588과 전북과 1588이 붙는구나 이제. 오늘 경기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강원 울산 붙고 포항이랑 전북이랑 오늘 붙고. 경기구나. 네네. 뭐 오늘 경기. 들으실 땐 이미 결과가 결과 나오죠. 나와 오늘 있겠네. 강원 울산도 있네. 이것도 재밌겠다. 자 울산도 뭐 승승장구 6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역시 주니오. 골무원? 네. 골무원. 골무원. 녹즙 만드는 데죠? 골무원. 경기는 재미는 없었어요. 네. 울산 맞아요. 재미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좀
적극적이지. 성남이 잘했죠. 네, 성남이 네. 굉장히 잘 잘했어요. 막았고 네. 성남이 재미없게 만들었어요. 네. 울산을 잘 끊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아쉽기는 했는데 그래도 울산이구나. 음. 사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울산 보면 이번 시즌에 참 좋아진 것 같은 게 그 선수 교체 타이밍이 되게 빨라진 것 같아요. 지난 시즌에 비해서 경기가 좀 안 풀린다 그러면 한 전반전 끝나거나 뭐 후반 뭐 한 20분 전에 거의 교체 카드 3장을 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빠르게 이 교체 카드를 사용해서 비운존슨 선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색다른 공격 활로를 찾은 게 막판에 승리의 요인이 되지 않았나. 맞아. 예전에 김도훈 감독의 한 수? 뭐 한수라고 볼 수도 있긴. 바뀐 건가? 예, 뭐 지난 시즌에는 사실 맞아. 막 교체 카드 교체 되게 타이밍이 늦게... 좀 늦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왜 이렇게 경기가 안 풀리고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교체가 안 이루어지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너무 그때 빨라서 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이때까지는 잘 당장 오늘 당장 오늘 그러니까 입 조심해야 돼요. 오늘 울산 오늘 강원이야, 야. 강원. 오늘 뽕 작가의 컨디션이면은 오늘 울산 대패. 울산 가지 마라. 아, 그럼 이정찬 기자님 울산 한번 취재 가주세요. 오늘 또 한번 그러면은 그 다음 경기는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게 이제 문제가 있죠. 제가 지금까지 주니오 취재할 때가 됐는데 주니오 한번 하는 순간 이제 득점 행진은 끝나지 않을까. 네. 그러네 오늘 강원이네. 그리고 광주가 2연승을 달렸습니다. 광주가 2연승 달렸는데 이날 좀 경기가 내일 좀... 인천하고 하고 네. 그리고 주말에 전북하고 하고 요게 좀 쉽지 않을 요게 쉽지 않을 텐데 오늘은 뭐 해볼 만하겠네요. 인천도 근데 인천도 지금 너무 절박해서 그렇죠. 이대로 나가면 이천수 실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전화해서 그런 거예요 또? 전화해서 그런가? 아, 올해는 초반부터 기대해달라고 기대해달라 네. 그랬고 나중에 조마조마해지는 일 없을 거라고 근데 했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지금 뭐 1부 리그는 이 정도 정리하고 사실 2부 리그는 더 날린 게요. 1위부터 7위까지 승점 3점 차요. 야, 빡빡하다. 그러니까 한 경기 치르고 나면은 1위부터 7위까지 순서가 다 바뀔 수 있는 지금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역대급인 것 같아요. 역대급이에요. 이부 리그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또 나름 거물급 뭐 감독들도 있고 네. 선수들도 있고 이번에 또 화제가 됐던 게 대전에서 안드레 선수 뭐라 해야 되죠? 영입 확정? 뭐 얘기가 대전에서? 됐는데 지금 뭐 큰 아직 손을 일단은 임대에서 영입으로 네, 그러니까 브라질 언론에서는 확정이라고 발표가 됐고 음. 그다음에 대전에서는 아무리 빨라도 한 달은 더 걸린다. 세부 조항 맞추는데. 안드레 선수가 대단한 게 그 하성룡 기자가 리포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골을 넣더라고요. 보통 이제 하성룡 기자나 이정찬 기자가 리포트를 하면 다음 경기는 좀 주춤. 그러고 근데 약간 이제 스텝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하성룡 기자가 하고 골 넣고 지난 경기 이랜드전에서 첫 패배. 주춤. 여기서 주춤. 저는 바로 주춤 후 반등. 한 템포 느리구나. 네. 조삼모사네요. 엇박자. 어차피 오긴 오는 거 같아요. 다행이다 같은 타이밍은 아니어가지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우리 취재를 갈 수 있는 데가 거부하겠죠. 없어요. 그래서 약간은 그때쯤이면 승리 요정이 가는 걸로. 네. 그렇군요. 2부 리그까지 뭐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날이 더워지기 때문에 또 그러게요. 갈수록 이제 체력적으로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주중 경기도 계속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다 이번 보면 주 그나마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없는 게 그 상위권 팀들한테는 그나마 다행이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들고 이동국 선수는 또 지도자 네, 교육 가신다고. 들어갔죠? 네. 열흘 동안 참 대단합니다. 일단 뭐 은퇴 얘기에 대해서는 뭐 아직 계획은 없다고 계속. 근데 지도자를 따는 거 보면 왠지 계획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노후 준비? 아니 세 노후 명을 키워야 준비 되니까. 노후 그랬어요. 은퇴할 거냐 했더니 노후 준비란 얘기인가? 은퇴 계획은요? 노후. 노후에. 아 노후 준비였구나. 주바페 이게 해석력을 못 따라가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유럽 축구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도 재개를 했고 메시와 네. 호날두가 이제 나란히 돌아왔는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메시 나라요. 메시는 뭐 역시 클래스는 클래스.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석 달을 쉬다가 나와도 잘하더라고요. 근육을 팍팍 쓸 일이 없으니까 메시는 별로. 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패스 한 방에 그냥 그 패스를 마요르카- 손으로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요. 들 정도로. 마요르카 수비진들을 그냥 툭툭 그냥 무너지고. 1골 2도움. 평점 10점. 참. 야. 10점을 밥 먹듯이 받으니까 메시는 정말. 와 10점. 그리고 메시가 대단한 게 12시즌 연속 라리가 20골. 리그 20골이에요. 시즌도 아니고 리그에서만 20골.
대단하죠. 처음이라고 그러죠 라리가. 처음이죠. 네, 예. 처음. 반면에 호날두는 이탈리아컵 준결승 2차전에서 페널티킥을 실축하면서 얼씨구. 평점 6.54. 캐릭터 잘 잡았어요. 캐릭터 잘 잡았어. 잘 아주 그냥 밉상의 길로 가겠다 나는. 아주 얼씨구 절씨구 했네. 아유. 음. 그렇게 SNS라더니. 호날두에 대해서는 한물 같다는 평가들이 막 나오고 뭐 꽤 됐죠 나온지는. 일단 프리킥을 못 넣기 시작하면서부터 네. 뭔가 이제 반사하기 슬슬 시작하면서. 페널티킥 욕심을 너무 내더라고요 보면 그죠? 근데 못 넣었어. 네, 못 저희 넣었죠.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 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손흥민 선수의 소식을 우리가 오, 듣고, 전할 수 있네요. 정말 반가운 복귀 소식 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프리미어리가 같습니다. 그래도 시작은 하긴 하네요. 그래도. 그러게요. 잘 돼야 될 텐데 코로나 여파에 앞으로 불안불안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진행되는 동안 뭐 코로나 검사는 계속하는 거죠 프리미어리그에서. 계속 한다고 하죠. 네, 계속하니까 아마 근데 확진자가 이렇게 나와도 계속 할것 하겠다는 같아요. 거잖아요. 그쵸.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확진자가 나오면 그 팀은 정지시키고 뭐 하는데 네. 지금 보면 그 확진자 그 사람만 그 선수만 자극. 혼자 격리시키고 이제 일주일 뒤에 재검사를 받겠다는 거니까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무난히 잘 끝났으면 좋겠고 챔피언스리그는 뭐 8월 중순쯤에 리스본에서 모여서 하는 걸로 된 거죠. 뭐 지금 얘기가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80회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다음 주에는 손흥민 선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